자, 여러분들 이제 주제를 딱 받았어요. 40분 기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정보 검색. 그죠? 이 정보 검색은, 만약에 휴대폰을, 이나 PC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으면, 검색을 이렇게 하는데, 없어도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구상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구상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을 잡아야 돼요. 제목.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요.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먼저 간단히 구상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게 제목을 먼저 잡아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블랭크 차트를 작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도 나와요. 그래서 자료 이 제목을 잡으면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연습지에다가 간단히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간단히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전지에 옮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리허설이나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주제를 받으면 먼저 주제를 받으면 주제를 해석한다. 그죠? 요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PT든 토론이든요. 주제에 함정과 리스크가 함정과 힌트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받으면 과연 이 주제를 왜 제시를 했을까? 또 이 주제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힌트와 함정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정보 검색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보를 검색하면서 이제 구상을 해야 되겠죠. 제목을 어떻게 잡을지. 그죠? 정보를 쭉 보면서 구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구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 10분 정도, 40분이면 20%에서 25%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목차를 잡겠죠. 목차는 한 5분이면 되겠죠. 그죠? 아까 이제 구상을 쭉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차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잡는 제목이 이제 뭐뭇의 정의, 현황 분석, 뭐 대응 방안, 기대 효과 이렇게 가요. 그러면 발표 시간이 대부분 한 5분이에요. 자, 5분 동안 발표하는데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항목을 4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발표하는데 이 4가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당할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적을 것 같다? 더 필요하다. 7, 8가지. 또 어떨 것 같아요? 자, 저 정도 되면 많아? 왜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앞에 서론을 길게 가져가면 중요한 결론.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저게 좀 항목이 많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적다. 적당하다. 적당하다.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결론은 뭐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대응 방안이지 않나요? 그죠? 대응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거의 절반 가까이 또는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은 너무 많다. 한 3가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에는요.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비밀이. 이상해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분석해 오라고 하면 꼭 3가지를 분석해 옵니다. 네? 그래서 뭐 장단점 분석해 와 그러면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이렇게 분석해 와요. 왜 그러냐면 이 3에는 중요한 법칙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건 잘 몰라셨을 거예요. 자, 1은 양을 의미를 합니다. 2는 음을 의미를 해요. 1 플러스 2는 얼마죠? 여기 뭐 함정이 있을 줄 알고 굉장히 망설이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1 플러스 2는 얼마예요? 그렇죠. 3이에요. 그래서 3은 무엇을 의미해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3에 익숙해요. 3에 들어간 그 뭐 고사성어나 사자성어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삼모사 또 삼고추려 그죠? 335 새로운 거 하나 나온 또 작심삼일 그죠?
뭐 삼강오륜 아무튼 많습니다. 예? 쓰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는 가지 수는요 3가지에서 4가지래요. 근데 서양 사람 중에서도 이 삶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응?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아이패드의 장점하면 많잖아요. 그죠? 10가지도 넘을 텐데 딱 3가지만 얘기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IT 업계 대표주자 해도 한 딱 3가지만 얘기해요. 그분은 삶을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할 때 가능하면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3가지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가서도 나의 강점 얘기할 때도 뭐예요?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어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정리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면 좋을 것 같다. 2가지면 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고 또 4가지를 다 다루려면 굉장히 장황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목차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저는 유형 A와 B를 제시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목차 대신에 뭐 예를 들면 현황 분석, 그죠? 현황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점, 그죠? 아니면 문제점 원인, 그 다음에 대응 방안.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업무 가실 거예요. 아까 제 양반이 계속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그러더니 결론이 뒤에 나왔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한 페이지여서 다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응 방안 결론을 뒤로 놓고요. 단 시작을 할 때 반드시 앞에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구두로. 아시겠어요? 아니면 2줄로 헤드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죠. 헤드 메시지를. 그래서 이 헤드 메시지 기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헤드 메시지에는 요러요러한 이유 때문에 요러요러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게 한 2줄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걸 이제 헤드 메시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헤드 메시지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why 하니, 즉 요러요러한 이유 때문에 how 함, 요러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해가지고 2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2줄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governing thought라고 합니다. 즉 지배적인 의견 또는 signpost. 즉 요거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요 딱 2줄의 말을 듣고 자, 오프닝 자기소개 한 다음에 이 2줄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B는요, 아예 바로 결론, 대응 방안부터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배경, 기대 효과나 한계 및 보완점.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요. 2개 다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걸 더 선호합니다. 요게 이제 피라미드 스트럭처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프레임이. 그래서 그 프레임은 누가 얘기했냐? 제가 최초 얘기한 게 아니고 바바라 민토라는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맥킨지 컨설팅의 유명한 컨설턴트예요. 이분이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를 우리나라 그 어떤 문서 작성 스타일에 맞게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 구조는 뒤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니면 상식을 뒤진 아주 그냥 창의적인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업에서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약간 좀 알아듣기 곤란한 경우도 있죠. 근데 본인이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습제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이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작성할 때 중요한 컨셉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보통 나열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조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조직 활성화 방안을
방안을 한 6개 막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직원 간담회도 실시하면 좋고, 전사원 교육 실시해도 좋고, 뭐 정기적인 영화 상영도 하고, 최고 경영자와의 점심 식사도 하고, 연예인 초청 행사도 하고, 임금 인상도 시켜주고. 자, 이렇게 나열하면 문제가 뭐예요? 어느 것 하나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죠? 또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배경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열하지 말고 개념을 분할해 보는 겁니다. 개념을 분할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분석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툴이요, 로직 트리라는 거예요. 로직 트리. 근데 사실 로직 트리는 뭐 새롭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간단히 검색해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전문 컨설턴트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죠. 이것들을 통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간단하고요. 꼭 익혀야 될 그런 습관입니다. 꼭 익혀야 될 툴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기획을 잘하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로직 트리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중국집 음식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자, 중국집 음식 종류는 뭐가 있죠? 빨리빨리 말해보세요. 짜장면. 자, 여기는 싼 것만 나옵니다. 자, 또 탕수육 누가 있어요? 여기 좀 사는가 봐. 또 뭐? 에? 깐풍기. 크게 얘기하지. 그런 건 비싼 건 크게 얘기해도 돼요. 또 양장피. 여기는 더 잘 살아. 또 에?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을 하면 몇 가지밖에 전달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임팩트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개념화 시켜 보는 겁니다. 개념화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컨셉을 나눠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요리 식사?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자, 맡겨서. 또. 예? 여봐요. 세상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죠. 그런데 튀김류와 면류는 약간 달라요. 근데, 자, 면류. 그 다음에 고기류, 밥류. 이렇게 하면 기준이 뭐가 되죠? 재료가 되잖아, 재료가. 그래서 로직 트리의 핵심은요,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 아시겠어요? 가능한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짜장면, 짬뽕이요, 뭐 유산슬이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개념을 분할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면류, 밥류, 고기류, 그리고 분류되지 않는 건 기타로 싹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면류에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국물 있는 것과 없는 것. 밥류는 볶은 것과 볶지 않은 것. 그죠? 그러면 국물 있는 것은 짬뽕, 울면, 뭐 국물 없는 것은 짜장면, 기스면. 이게 뭐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간짜장, 삼선짜장, 짜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다양하게 나와요. 결국 창의력이란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죠?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잘 찾아내는 거죠. 많은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시켜 나가는 게 창의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의력을 아예 재배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미시라는 개념이 들어간데, 우리말로 하면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가능한 많은 것들을 찾아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대응 방안이다. 예를 들어 대응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로직 트리로 분류를 하면요, 이 중에서 효과적인 걸 대응 방안으로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직 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도 이것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T 할 때도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타격도로 분석을 해보세요. 개념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1단계로서 분류할 수 있는 것, 2단계로서 분류할 수 있는 것, 3단계로서 분류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모든 종류가 다 나열이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성적 향상을 시킨다. 그럼 1단계로 학내 활동 충실, 그 다음에 학외 활동 충실, 그리고 학내 활동을 보니까
수업에 충실, 수업 외 활동에 충실. 그다음에 수업에 충실한 건 뭐 하드웨어 측면 보완, 정신적 부분 강화, 학습 활동 매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열하라고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그죠? 네. 그래서 로직 트리를 가지고 개념화를 자꾸 단계별로 가다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 중에 나와요. 이 중에 핵심적인 걸 가져다가 본인이 대안으로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